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꼬막 생산량의 줄어듦에 따라 전남도 의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 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전남의 꼬막 생산량이 지난 2005년 연간 15,000톤 수준에서 최근 2,000톤까지 떨어짐에 따라 생산량 회복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꼬막 인공종자 중간 육성장 조성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꼬막 종자 생존율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벌교 꼬막 종묘 배양장 인수 방안 검토 등도 당부했습니다. 지역 특산품인 고로쇠 수액 채취가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겨울철 고온의 날씨로 채취 시기도 빨라졌는데요. 남쪽의 봄을 미리 전해주는 수액 채취 현장을 김종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주민들의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세를 따라 중턱에 이르면 고로쇠 나무가 빽빽이 숲을 메우고 있습니다. 정성을 들여 구멍을 뚫자 막디 맑은 수액이 찬 기운을 헤집고 흘러나옵니다. 아 진짜 오늘 물 잘 나온다. 생각에 이런 물 오늘 잘 나오네. 나무에 따라 200년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고로쇠 나무는 마을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 이곳의 수액은 칼슘과 미네랄 등 각종 영양 성분이 더해져 입소문이 나면서 농안기 주민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16만 리터 그 정도 선에서 우리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안기가 되는 물에 우리말에서 유일하게 효자 상품. 소중한 한 방울을 차근차근 담아낸 뒤 또 한 번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알토란 같은 고급 수액으로 재탄생합니다. 1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소규모 마을이지만 수액 판매로 매년 4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해 잘 키운 자식처럼 뿌듯합니다. 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이 됐지만 예년보다 채취 시기가 빨라지다 보니 농민들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철 고온의 날씨로 채취 시기를 놓치게 되면 수액 품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한 달 가까이 채취가 일찍 시작돼 준비 기간도 빠듯합니다. 그걸 가늠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올해는 우리가 작년보다 일찍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겨우내 나무가 품고 있던 수액의 가치를 알기에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산을 오르는 주민들. 고로쇠 수액 채취 모습도 시대와 기후에 따라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나무가 내어주는 수액의 기운이 남녘의 봄을 미리 전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오는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당국의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이나 불법 선거운동 등 위법 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교육을 확대하고 유권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또 신고 포상금 최고액을 3억 원으로 늘리고 설 연휴 기간에도 제보를 접수한다며 지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유전자의 특징을 활용해 치매 위험도를 측정하는 검사법이 개발됐습니다. 조선대학교 치매 국책연구단은 알츠하이머 질환 유발 인자로 알려진 아포의 유전자의 특징을 활용한 치매 위험도 검사법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구강세포를 채취해 DNA를 검사하면 아포의 유전자의 특정 부위의 염기 서열을 분석해 구체적인 수치로 치매 위험도를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연구단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범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이 개항 이후 사상 최대 물동량을 달성했습니다. 어제 기념식이 열렸는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광양항을 글로벌 종합물류항만과 스마트 항만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수 광양항의 총 물동량은 3억 톤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923년 여수항, 지난 1986년 광양항 개항 이후 최대 물량입니다. 물동량 3억 톤 달성 기념식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전남지사, 항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장관은 2020년까지 광양항의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해 국가산업의 중추 항만으로 성장시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종합물류 항만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항만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여수 광양항의 장기 미래 비전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항만의 모델 항구로서
광양항을 개발하려고 하고요. 광양항 제3투기장 개발은 물론 여수 나포부두 리뉴얼 공사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재부에서 또 혹은 KDI에서 예타 통과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해수부와 여수관광공사 또 지역이 힘을 합쳐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총 물동량 3억 톤, 수출입 물량 국내 1위라는 수식어가 붙은 여수 광양항. 국가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세계 10위권 글로벌 항만으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고흥지역 주민들이 고흥만 비행시험장 건립을 반대하기 위한 상경투쟁을 벌였습니다. 고흥만 비행시험장 저지 대책위는 어제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흥만과 등량만 일대에 들어선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건립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탄원서를 보내 비행장이 들어설 경우 농경지가 줄어들고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위협을 받는다며 사업 추진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전 공과대학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현장 실사가 광주 전남 후보지에서 차례로 시작됐습니다. 한전 공대 부지 선정심사위원회는 어제 광주 지역 후보지 3곳을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펴본 데 이어 오후에는 전남 지역 후보지 3곳을 현장 실사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그동안 진행된 서류 심사와 프레젠테이션, 현장 실사 결과 등을 종합해 한전 공대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결과는 다음 주 28일 서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송재호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화학설비 사고 10건 가운데 3건 이상이 작업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6년부터 작년 6월까지 발생한 화학설비 사고 157건을 조사한 결과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34%로 가장 많았고 교육훈련 부족 24%, 관리감독 미흡이 22%로 뒤를 이었습니다. 행안부는 화학사고를 줄이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위험성이 큰 작업은 사전에 현장 확인을 거치도록 지침을 개선하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 총 7가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검침원들의 노동 강도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업무량이 많은가 봤더니 외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력이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년째 수도 검침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서럽습니다. 교통사고로 당해 코뼈와 이빨이 부러졌는데도 수도 검침에 나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직원에게 부탁을 하려 해도 일이 워낙 고돼 부탁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의사 선생님한테 나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일을 제가 안 하면은 다른 누군가 동료가 더 힘들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가 검침을 하다 보면 도둑으로 오인받거나 개에게 물리는 일도 있지만 그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건 할당량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침원들이 수도 계량기를 확인하기 위해선 이렇게 무거운 철판을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침원들의 일이 원래부터 이렇게 많았던 건 아닙니다. 20년 전 수도 검침원의 한 달 할당량은 1,500가구로 지금의 절반가량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외환위기 여파로 지난 2000년부터 업무가 외주화되면서 인력이 감축돼 할당량이 한때 2,800가구까지 늘었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신분은 안정화됐다지만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많이 걸을 때가 3만 몇천 번, 3만 번은 보통이지. 6만 번까지도 내가 체크가 될 때가 있더라고. 하루 200에서 300가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동거리가 20km를 훌쩍 넘기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지 정맥류와 족저 근막염 등과 같은 질병을 늘 끼고 살고 있습니다. 근본적게 유해인 조사나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실태 조사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검침원들의 노동 강도가 살인적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업무 진단을 통해 필요하면 인력 충원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지난해 서해날 제정을 이끌어내고 제1회 서해날 기념식 전남 유치를 확정한 전남도가 이제 국립선발전연구진흥원 전남 유치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원 설립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입니다.
학계와 언론 등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섬의 날 제정을 이뤄낸 전라남도. 오는 8월 8일로 확정된 첫 번째 섬의 날 기념식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생태와 문화 자원의 보고로서 섬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대통령의 참석을 적극 타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섬의 날에 대한 위상 제고와 함께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VIP 또는 국무총리님이라든가 국가의 고위 인사들이 좀 참여해가지고 전 국민적인 관심을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설립 유치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대응 논리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전남으로 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논리 개발을 위한 그런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안 지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도 설립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섬의 날 제정을 성사시킨 주민과 공직자 전문가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저력을 발휘해야 유치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호익수입니다. 지역 내 고립된 묘지의 원활한 성묘를 위해 특별 수송이 이뤄집니다. 순천시는 군부대와 수자원 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다음 달 5일 선박과 인력을 동원해 주안면과 승주읍 등 두 곳의 선착장에서 해당 묘지의 가족들을 수송한다며 안전모임 가입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수송은 지난 90년대 주안댐 건설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파악된 고립묘는 60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건설 품질 심사를 소규모 사업까지 확대해 예산 절감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건설 품질 심사 대상이 아닌 읍면동 3천만 원 미만 주민 수건 사업까지 제도를 확대해 4건의 표본 심사를 통해 1,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품질 심사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원가 계산과 공법 적용, 설계 변경 등의 적정성을 계약 전에 심사하는 제도로 지난해에는 2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청년 디딤돌 통장 가입자 500명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전라남도는 월 평균 급여가 200만 원 이하이고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디딤돌 통장 가입 희망자 500명을 선정해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불입하는 본인 적립금 360만 원과 같은 금액을 오는 3월부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신규 모집으로 현재 1,500명인 청년 디딤돌 통장 가입자는 2,000명으로 늘게 되며 내년부터는 2,500명으로 늘려 운영됩니다. 여수시가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플랜트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 선정돼 시내버스 회사 3곳과 협약을 맺고 운수종사사 40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와 함께 플랜트 전문 인력 40명을 양성한 뒤 관련 업체 취업을 알선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내란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면 복권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에서 배제된다고 밝혀 전두환 씨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천정배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와 같이 답변한 뒤 사면 복권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아울러 밝혔습니다. 출근길도 다소 춥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도를 밑돌고 있고요. 바람이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6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조금 더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이번 주말 동안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안팎에 맴돌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건조함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동쪽 지방에 이어서 수도권 곳곳까지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